소통의 기술 1장 생각 소통 말보다 먼저 생각을 소통하라. 말의 명장 말이 씨가 된다. 세상에는 빈말이 없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로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 쓰러뜨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한다. 이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다. 고대 최초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의사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다. 그 첫째는 말이고, 둘째는 메스고, 셋째는 약이다. 이는 말이 메스보다 그리고 약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녁에 집에 들어서는데 자녀가 나와서 하는 말, 아빠 최고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세우더니 하는 말,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불러서 하는 말, 어제 힘든 일을 해내다니 정말 훌륭해요. 이처럼 마음으로 전달되는 한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버린다. 싸움과 분열, 갈라짐과 상처 등의 원인을 보면 한마디로 진심과 배려가 빠졌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에는 치유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다 나았다, 아프지 않다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좋은 말에는 치유해주는 파동이 나온다. 좋은 스피치란 무엇인가? 나는 정의하기를 다음의 3가지로 말한다. 첫째가 정보이다. 둘째가 웃음이다. 셋째가 감동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말이 심장까지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말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인간은 사랑한다는 말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지만 동물들은 소리로 표현한다. 분명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스피치에도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담기지 않은 스피치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빛나는 금그릇이라 하여도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저자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이다. 대답은 이렇다. 말을 할 때 향을 내라는 것이다. 향기 나는 말은 저까지 내 편을 만들고 불통까지 소통으로 만든다. 나의 말이 향기 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울림의 말이어야 한다. 그날 나는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건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친구는 내 말이 참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은 답답함만 증폭시킨다. 무릇 세상에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더 많다. 배설하듯 말하지 말고 상대와 느껴가며 말하자. 말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느낌을 주고받는 것은 예술이다. 스피치를 시키면 보통은 할 말이 없다고 한다. 할 말이 왜 없을까 생각해보니 발을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발이 길을 걸으면 할 말이 많아지게 된다. 감명 깊은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나온 말은 질감이 다르다.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다녀온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백두산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감동을 주는 스피치는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말이 아니라 실수하고 달라서 몰라서 질문한다. 거기에 진심을 담아 말을 한다. 이것이 말을 잘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가수들은 절대로 한 곡의 노래를 부를 때도 일정한 톤으로 부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람을 감동하게 하려면 톤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피치에서 강약, 리듬, 템포 등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눈높이 언어. 심리학적 용어로 엘리베이터 효과가 있다. 상대가 5층에 있다면 나도 5층에서 말을 해야 한다. 상대가 1층에 있는데 나는 10층에 있다면 제대로 내 말을 전달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맹자의 이루편에서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말이다. 앞을 못 보는 거지가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팻말을 들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행인들은 각자 제 갈 길이 바빠서 거지를 못 본 척 지나가기 일쑤였고 거지는 자주 배를 굶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 장님의 팻말을 들고서 문구를 어떤 말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팻말의 글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장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2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장님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 팻말에 어떤 글이 쓰여 있길래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팻말의 글을 바꾸었던 여인이 다시 온 걸 알고 묻습니다. 내 팻말에 뭐라고 적었나요? 여인은 같은 말이지만 다른 언어로 적었다고 말을 해주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여인은 나는 장님입니다 라는 지극히 평범한 팻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오지 않는가? 팻말의 목적은 같다. 나에게 돈을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이 다르다. 스피치도 마찬가지다. 어떤 표현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청중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 좋은 스피커는 청중의 눈높이를 맞추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말이 당신의 앞날을 암시한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 말을 통해서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쉽고 긴장하고 당황하는 성격을 고칠 수 있다. 내성적이고 대인 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말의 능력이며 이것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며 충분히 가능했던 일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말의 열쇠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이 갖춘 능력 중 말처럼 중요한 도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게 문제다. 뛰어난 상사 밑에 우수한 부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뛰어난 상사는 부하의 어설픈 행동을 보고 답답해하면서 쓸모없다, 일을 잘 못한다, 꼼꼼하지 못하다 하며 질책하고 난다. 그러면 부하는 부정적 암시를 받고 정말로 능력 없는 인재가 되어버린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를 하면 숨은 잠재적 능력이 발휘되어 몇 배의 좋은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걸어보자. 암시의 위력은 강력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숨은 능력이 내재하여 있다. 그런데 그 암시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성공의 말이 되도록 암시로 시동을 걸어라. 하루 30분 투자로 말빨을 키워라.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잘 전달하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경험이나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철저한 준비다. 예를 들어 방송 배우나 연극 배우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다. 심지어는 생방송도 리허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배우는 수많은 리허설을 거쳐야만 최고의 무대에 설 수 있다. 최고의 프로 선수도 오직 부단한 훈련으로만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유창한 웅변가도 연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꾸준한 훈련은 자신감을 키워주기 때문에 긴장감도 훨씬 줄여준다. 하루 30분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보자. 당신도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지침들을 통해 말빨을 갖춘 스피커로 만들어보자. 1. 항상 메모하라. 책을 읽다가 발표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나오거나 강좌나 세미나를 듣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무조건 메모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메모해도 말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 2. 발음을 분명히 하고 확신 있게 말하라. 말끝을 흐리거나 뭐뭐 같다, 뭐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럼 자신 없는 표현을 쓰면 듣는 사람 처지에서 믿음이 안 간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씩씩하게 말하자. 3.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나 학습을 통해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알고 있는지 넘겨짚고 말하는지 눈치를 챈다. 절대로 단조롭고 밋밋한 톤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4. 말을 할 때 리듬을 타라. 몸이 건조한 음성보다는 노래하듯 리듬을 타는 것이 상대방의 주의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5. 어떤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마라. 웃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의 매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거울을 보며 꾸준히 웃는 연습을 하자. 미소는 언어다. 6. 맞장구를 쳐라. 좋은 대화는 경청을 통해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맞장구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대의 마지막 말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와, 정말 대단한데? 안 됐다. 어쩜 잘 됐다. 7. 질문하라. 별다른 화제거리가 없이 질문만 잘해도 대화를 풍요롭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대화는 술술 풀릴 것이다. 절절한 질문형 말을 던진다. 질문은 듣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듣기의 고수가 되라. 사람들의 수다와 대화에는 무궁무진한 가치와 기회가 숨어 있다. 만약 당신이 듣기의 고수가 된다면 업무의 성과는 물론이고 말하는 실력도 올라가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때로는 듣는 역할이어야 할 자신이 어느 사이인가 경청하기보다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을 때 좋은 점은 그 사람이 가진 정보나 본받을 점을 알게 되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 생각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생각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말도 잘하게 된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집중해보자. 가령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끄러워서 귀를 막을 만한 이야기지만 뜻밖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다. 잡담과 수다 속에서 유익하고 기가 막힌 어휘력을 찾을 수 있고 참신한 소재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좋은 이야기들의 힌트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 말을 잘하게 되어 있다. 2장 표현 소통. 생각한 것을 표현하라.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에는 반응의 힘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우리 인체는 곧장 반응한다. 어떤 것이든 하는 말에 따라 인체가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하면 몸에 유익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한다. 즉, 말로 나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다. 아, 기분 좋다. 나는 건강하다. 난 예쁘다. 라고 여러 번 말해보라. 그대로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아이,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 내 인생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은 입안에 있을 때만 우리 힘으로 지배할 수 있다. 말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말을 하라. 마음으로만 긍정하지 말고 표현하라. 말에는 힘이 있고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케 하는 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복을 빌어주는 말들은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칭찬.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이는 멋진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2달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은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에 목말라 있다.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신뢰의 말을 들어본 지가 오래다. 금과 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원광석을 도가니에 넣고 풀물을 돌리며 불을 떼면 돌과 금이 분리되고 돌 속에 섞여 있던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정금이 된다. 칭찬은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칭찬을 받으면 사람 안에서도 돌과 금이 분리된다. 원광석에서 제거하면 금만 남듯이 칭찬은 사람을 금같이 존귀하게 만든다. 금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칭찬은 용기를 심어주며 칭찬은 검증된 약이다. 환자를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이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은 바로 격려와 칭찬이다. 특히 내면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최고의 약이다. 칭찬은 선한 말이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 인정하고 좋게 말해주는 것이 칭찬이다. 또한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칭찬에는 다음이 없다. 칭찬과 관련해 4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첫째, 다른 사람도 칭찬하지 않고 자신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혼자만 살다가 가야 할 사람이다. 둘째, 다른 사람은 칭찬하면서 자기는 칭찬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이다. 셋째,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다. 넷째,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자기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칭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칭찬은 아첨이나 거칠애의 말이 아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을 그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이 칭찬이다. 마음속에서 좋구나 하고 느끼면 그 즉시 말해준다. 좋다는 느낌을 바로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칭찬은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칭찬도 자신감이다. 그래서 칭찬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음식을 먹을 때도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정말 맛있다. 이 김치 맛 좋은데요? 하고 말해야 칭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참 지난 뒤에 그때 그 김치 맛있었다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시간이 지나면 칭찬도 효력이 줄어든다. 칭찬에는 다음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칭찬하라. 인간관계 최고의 스킬, 고마워. 감사의 말은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것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가 넘쳐난다. 무엇보다도 내면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라틴어 gratitude, 즉 기쁘게 해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과 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해 건강에 좋다고 한다. 또한 사고가 유연해져 문제 해결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즉, 감사는 강한 에너지로 변하여 상대를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 주어진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라는 말이 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크다. 마침내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며 온갖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1세기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사용하며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 지수가 30%까지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승무원은 좋은 자리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라는 고객의 말 한마디면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한다. 감사하는 태도는 돈이 들지 않는다. 하루 중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엄청난 행복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행복과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힘, 그리고 불행을 극복하는 사람의 말을 해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설득의 힘.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휘 선택이나 문장 구사 능력이 과거보다 한층 성숙한 느낌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스컴의 위력이 아닌가 싶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말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무슨 말이든 비판 없이 받아들여 그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가 못마땅했던 어머니가 하루는 일찍 자는 습관을 지녀보라고 설득을 했는데 되레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엄마, 그럼 내가 아침 7시부터 뛰어다니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의 논리력이 아예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들의 대화 수준이 어른들 못지 않고 또래끼리 나누는 대화를 들어봐도 논리성에 문제가 없으니 놀랄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성적인 면이 발달했지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부족해졌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자기 말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 서두에 초등학생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며 소통의 부재라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 된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청의 힘이었다.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말하기의 기본은 바로 잘 듣는 것이다. 그녀는 텔레비전이라는 공개 매체에서 자신의 치부를 모두 공개하며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섰고 그들이 하는 말에 항상 공감하면서 편안한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토크쇼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가벼운 대화나 유머도 대화의 일부분이겠지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대부분의 대화가 문제, 갈등, 협상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회사 직원들끼리 점심 메뉴를 고르면서 의견이 다를 때도 대화가 필요하고 여름 휴가를 정하지 못한 연인들도 각자의 의견이 달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의 24시간은 갈등과 협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결국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그 해결책을 찾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가 항상 타협이라는 보기 좋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간혹 남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다. 설득이란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그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설득과 이성적 설득을 모두 이용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을 적절히 섞어 활용하기 바란다. 감정적 설득 1. 충실한 노예가 되어라. 언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하기 전에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지 감이 오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와 자신의 일치점을 찾아내 공감대를 끌어내면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풀 수 있다.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도록 충실하게 경청하라. 2. 스토리텔러가 되어라. 남들이 모두 하는 구태의연한 이야기는 상대가 지루해하기 쉽고
집중력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면 좀 더 활기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책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많이 저장하고 뉴스를 통해 정보력을 확보해두면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어려운 주제를 말할 때는 더더욱 상대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반대로 상대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쉬운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상대의 감정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상대의 연인이 되어라. 대화를 할 때는 오직 상대에게만 집중한다. 간혹 대화하며 전화를 하거나 개인 용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지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듯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로 하여금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이성적 설득. 1. 당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메시지를 정확하고 짧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의 목적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화자는 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사고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야 한다. 2.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라.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투는 대화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다. 상황에 맞는 대화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의 성별, 직업, 관심사, 나이,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해 그것에 맞게 어휘와 말하는 테크닉을 달리해야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자신의 논리를 잃지 말라. 논리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할 때는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자신이 그려놓은 논리 지도를 따라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려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설득을 당하기 때문이다. 3장 성공 소통. 성공하려면 이렇게 말하라. 말의 씨앗이 가진 잠재력.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다.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핸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큰 차가 움직이듯 사람도 작고 약한 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된다. 성공을 말하면 성공이 현실이 되고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한 청소년의 80% 이상이 부모에게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말이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은 살아있는 힘이라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성공 화술.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지친 어깨를 일으켜 세워 우리를 다시 살맛나게 한다.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반면 부정의 말 한마디가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필자의 세미나를 듣는 학생 중에 유명 감독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시실리 2km라는 영화를 만든 신정원 감독의 어머니였다. 필자가 감독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자녀분을 훌륭한 영화 감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대답에서 분명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아이의 꿈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들었을 때 외국 영화들을 모아서 수시로 보여주었고 미리부터 신감독이라고 불러주었죠. 그랬더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감독이라고 불리더군요. 하면 된다, 가능성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등 긍정적인 말을 열심히 해주었더니 결국 영화 감독이 되더군요. 그를 부르는 희망의 호칭이 그의 별명이 되고 결국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당장 이 원리를 적용해 보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긍정을 선물하라.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지존파의 대부였던 남자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난다. 17년 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가난해서 크레파스 살 돈이 없었는데 저는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며 체벌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녀석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준빗물을 왜 안 가지고 왔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훔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없으면 훔쳐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결국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그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나중에는 인생의 결과를 낳는다. 독이 되는 실패 화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 먼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며 비방하는 말이다. 거짓말도 포함될 것이다. 더럽고 추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욕하는 말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말도 있다.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겸손한 말이고 감사하다는 말이다. 선한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이 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다. 그것도 남을 파괴하고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아주 쉽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의 입에는 독이 가득 차 있다. 독이 되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독약을 사용한다. 성경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고대 유대인들은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조상들의 시신을 안치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 큰 바위를 문처럼 닫아 놓았다. 그러니 돌무덤의 문을 연다면 그 안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날 것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의 부정적인 입을 말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익숙해져 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음담패설, 험담, 저주의 말, 더러운 이야기, 미움의 말, 상처 주는 말이
마치 동굴 무덤가에서 나오는 악취처럼 나온다. 사람들은 덕이 되는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 아름답고 예쁜 말보다는 몹쓸 이야기나 수치스러운 이야기 또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난다. 독사의 독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더 무섭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투. 성공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말투부터 다르다.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 중 9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한다. 절대 죽이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마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건강하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그 말들의 씨앗대로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투를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희망의 말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 가능의 말을 사용한다. 나를 최고로 만드는 말 한마디.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중요한 3가지의 능력이 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다. 그래서 말은 뇌에 각인되어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성취한다는 뜻이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약사였던 에밀 쿠에는 그의 각인력을 알고 있었기에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하라고 권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말의 각인력을 통해 얼마든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원리다.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자기 행동을 이끌게 된다는 이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은 내뱉은 대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으므로 말은 반드시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젊은 청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조그만 카드를 꺼내더니 그 청년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고 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내가 만나는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필 박사는 청년에게 그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되풀이해 읽도록 했다. 청년은 박사의 말대로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 그것을 몇 번씩 되풀이해 읽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이 그 청년을 유능한 세일즈맨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긍정의 말은 자신을 자기 분야의 최고로 만들어준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축복을 빌어줘라.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고 위로하라. 그리고 칭찬하라. 위대한 말은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성공의 무기이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과 의사인 데이비드 알만은 말 훈련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이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의 결과는 어떤 약국에서도 약을 지을 수 없다. 그는 말을 통해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포용력과 인격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기분도 좋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각 분야의 상담학과 내적 치료, 정신치료 분야에서 말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인 모든 분야의 문제까지 돌보고 치료한다는 실험 결과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미 치료의 결과들을 얻고 있다. 4장 테크닉 소통. 나만의 화술 테크닉을 만들어라. 자신의 꿈을 소리내서 말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발벗고 나선다. 당신도 믿음을 가지고 매일 의도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자신 있게 다짐하고 선언하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 성공하기 위한 제1요소가 죽도록 일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라.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일에 중독된 사람은 통장 잔액만 늘 뿐 언젠가 한계를 만나 지난 세월을 후회하게 된다. 우리는 먼저 꿈을 가져야 한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꿈을 찾아가는 로드맵. 꿈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때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그럼 꿈을 찾아가는 나만의 로드맵을 그려보자. 첫 번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꿈을 품었다면 그 꿈을 상세하게 글로 적어보자. 두 번째, 성공하겠다는 구호를 크게 외친다. 수시로 강하고 담대하게 각오하고 소리내어 다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네 번째, 이제 비전대로 되라고 명령한다. 명령한다는 것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는 능력이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꿈이 현실화될 것을 믿고 과감하게 명령하고 말하라. 그리고 수시로 떠벌려라. 희망은 그저 바람이다. 소원하는 것이다. 확고한 꿈은 나를 행동하게 하고 열정을 지탱해 준다. 그리고 성공과 부를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말이라는 도구다. 빛나는 상상력으로 꿈을 이뤄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피카소도 기나긴 시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꿈꾸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꿈은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그룹의 이익이 2천억 원에 불과했을 때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룹의 이익을 1조 원으로, 임직원의 급여를 지금보다 2~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혼다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도 구멍가게 같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틈만 나면 사원들에게 우리는 언젠가 세계 제1의 이륜차 제조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소리내어 다짐하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기적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꿈을 향해 매일 소리내어 다짐하고 명령하고 적는 수고를 길러야 풍성한 부와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는 한번 입을 열면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최고의 웅변가였다. 과연 데모스테네스는 선천적으로 웅변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는 어떻게 최고의 언변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술을 배우면 당신도 멋지고 화려한 언변을 청중들에게 선사해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이다. 말더듬이인 데모스테네스는 웅변 실력을 키우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말을 잘하기 위해 웅변을 연습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부친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생존 싸움이었다. 떨리는 호흡을 잡기 위해 매일 뒷동산에 뛰어 올라가서 말하기 연습을 했으며 말할 때 올라가는 어깨를 바로 잡기 위해 천장에 날이 선 칼을 매달아 두고 연습했다. 논리적 기술을 높이기 위해 지하 창고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외출을 줄이기 위해 머리카락과 수염의 반을 깎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그는 이러한 훈련을 바탕으로 아테네의 10대 웅변가이자 정치가로 변신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은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으며 마케도니아 필립 왕이 침공했을 때는 아테네 시민이여 일어나라 라는 명연설로 사람들을 투쟁으로 이끌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웅변에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대웅변가가 말더듬증이었다면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그는 심각한 말더듬증이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는 단어가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폐가 약해 긴 음절이나 문장을 한꺼번에 말할 수가 없어서 말하는 중간중간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대웅변가가 됐느냐고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는 수공업을 경영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7살 때 고아가 되었고 그나마 있던 부모의 유산마저 후견인이 모두 가로채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유산을 횡령한 후견인들을 상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한 웅변가 이사이오스에게 수사법을 배웠다. 그리고는 재판에 승소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변론술의 교수로 입신 출세하여 아테네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데모스테네스가 피나는 연습으로 처음부터 청중을 사로잡는 연습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첫 연설에서 비웃고 얕보고 욕하는 청중들의 소리에 실망해 강단에서 내려와 외투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비웃음을 당한 3가지 이유가 있네. 첫째는 연설을 할 때 호흡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은 것이네. 언변이 유창하지 않아 말이 막힌 것이 그 둘째요. 한 단락 한 구절을 마칠 때마다 어깨를 치켜 올려 괴로운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그 3번째 이유일세.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 말더듬이에다가 호흡도 되지 않던 데모스테네스가 끈질긴 노력으로 대웅변가가 되었다면 우리라고 못할 법은 없다. 얼마든지 명강사가 되고 달변가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웃음은 정신적 조깅이다. 심지어 시체도 웃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느 병원 영안실에 3구의 시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시신이 모두 웃고 있었다. 그것을 본 담당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웃고 있는 겁니까? 간호사가 대답했다. 첫 번째 사람은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시험에 1등을 해서 매우 기뻐한 나머지 충격을 받고 죽은 사람입니다. 의사가 혀를 차면서 또 물었다. 그럼 3번째 사람은 무슨 일입니까? 간호사가 대답했다. 이 사람은 벼락을 맞고 죽은 사람입니다.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지? 간호사가 말했다. 예, 사진 찍다가 벼락을 맞았거든요. 웃음이 사회의 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은 생산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과 묘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웃어라. 웃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문제와 꼬임을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다. 웃음은 자연 살생 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를 파괴한다. 웃음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뇌의 왼쪽 귓밥 3.4cm 위에는 단추 크기만한 웃음보가 있다고 한다. 웃음은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0여 개를 움직이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다. 미소는 문제 해결의 열쇠뿐 아니라 건강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나는 잘 웃고 있을까? 누구나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도 뜻밖의 많다. 그런데 웃음을 빼앗기면 그 자리에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른다. 약학 박사 이윤진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웃음은 각성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횡격막 상하 운동으로 혈액의 움직임을 좋게 해준다. 웃음은 내장의 다른박질이다 라고 말했다. 웃음은 유쾌한 정신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신체의 표현이다. 웃음은 엔돌핀을 생성시켜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 아니라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는 웃음을 정신적 조깅이라고 강조하며 웃음 운동 간호사 부대를 조직해 웃음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큰 소리로 칭찬하고 작은 소리로 비난하라.
어른이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칭찬을 하라.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심 어린 칭찬은 보약과도 같다. 실제로도 몸을 치유하는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한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스는 주로 하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칭찬의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어린이 지능 향상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무작위로 몇몇 학생들을 선정한 후 이 아이들은 앞으로 지적 발달이나 학업이 틀림없이 급성장할 겁니다. 라고 통보했다. 8개월 후 다시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발전 가능성을 예견받은 아이들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선생님이 지적 발달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아이들을 지속해서 칭찬한 결과이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학업 태도도 변하고 결국 능력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른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즉,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좋은 점을 지시하는 말로 시작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 그러니 첫 마디는 언제나 진지하게 칭찬으로 시작하라.